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렬을 설명할 경기과고 39기 전민재입니다. 저는 알고리즘의 기초인 정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울 내용은 정렬뿐만 아니라 알고리즘도 설명드릴 예정이며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렬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설명드릴 것은 아래의 4개뿐이며 언어는 C++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렬을 왜 배워야 할까요? 일단 정렬은 엑셀에서 차트를 정렬하는 등 실생활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딩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사용되며 수학에서의 사칙연산처럼 당연히 알아야 할 기본기처럼 쓰입니다. 그 외로는 알고리즘을 정렬을 통해 입문하면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다른 알고리즘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구하는 배경 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알고리즘이 무엇인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정보과학뿐만이 아니라 수학에서도 쓰이는데 일단 우선 익숙한 수학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1234를 이진법으로 표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지요? 바로 1234를 2로 계속 나누고 나머지를 이용해서 이진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정보과학에는 매우 많은 알고리즘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정렬뿐만 아니라 이진 탐색, BFS, 그 외에도 비트마스킹, 다익스트라 등 정말 많습니다. 정보과학에서의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빠른 속도랑 적은 메모리 활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 메모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수준에선 그냥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시간 복잡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은 빠른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 복잡도라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코드가 실행될 때 최악의 경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주어진 입력 n에 따른 실행 시간을 아래줄에 기호와 같이 씁니다. 이때 상수는 무시하며 2n도, 3n도, 심지어 100n도 그냥 n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 정렬되지 않은 길이 n의 배열에서 어떤 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에서는 배열의 n칸을 다 확인해 봐야 되니 약 n번 정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ON이 되고 또한 이중 포문으로 쓰이면은 ON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 정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건 ON제곱입니다. 이 방법은 사람에게 정렬을 시키면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인데 뭐냐면 배열을 쭉 훑어서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해서 앞에 두는 것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제가 설명을 위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먼저 무작위로 섞어주고 선택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선택 정렬. 일단 맨 왼쪽부터 끝까지 한 번씩 쭉 훑습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걸 맨 앞으로 옮기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네. 화면에 코드는 그냥 참고용으로 넣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삽입 정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선택 정렬처럼 사람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배열을 쭉 훑으면서 차례대로 적절한 위치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무작위로 섞어준 후 이번에는 삽입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부터 차례대로 적절한 위치에 딱 넣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체감상 선택 정렬보다 빠르지 않나요? 사실 같은 On제곱이지만 삽입 정렬이 평균적으로는 좀 더 빠릅니다. 물론 시간 복잡도는 최악의 경우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라서 둘 다 On제곱이 맞긴 합니다.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병합 정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병합 정렬은 분할 정복이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바로 문제를 나눠서 따로 풀고 합치겠다는 겁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준비하지는 못했고 왼쪽의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열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풉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었죠. 그런 다음에 이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정렬한 후 이게 정렬된 모습입니다. 흰색이 정렬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정렬한 후 하나의 정렬된 것으로 합칩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을 쓰면 n제곱이 n 로그 n이 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을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배열을 나누고 각각 정렬한 후 다시 합칠 때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과 9의 손가락을 왼손과 오른손을 가리켜 봅시다. 3과 9 중에 3이 더 작으므로 3을 일단 가져오고 3을 가리킨 손가락을 27로 옮깁니다. 이제 27과 27이 9보다 크므로 9를 가져오고 손가락을 10으로 옮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on의 시간으로 합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총 로그 n번 반복함으로 on 로그 n인 것입니다. 참고로 이 코드는 재귀함수를 통해서 구현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C++의 strsolt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문제를 풀 때마다 일일이 구현하기는 귀찮고 힘드니까 그냥 누가 이미 잘 만든 것들을 쓰는 겁니다. 바로 코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sort 내장 함수는 알고리즘에도 있고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화면의 코드처럼 sort를 쓰고 배열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 플러스 1을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정보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